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주저주절 말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동영상을 켰어요. 좀 제가 좀 시각이 좀 변한 것 같아서 좀 오늘 좀 욕먹을 수도 있는 내용인데 좀 말해보겠습니다. 일단 주제는 우리는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한다. 부제는 연준은 완만한 인플레이션을 원하고 있다라는 주제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좀 말하면 더 정리하는 스타일이라. 경제 공부를 이렇게 배우는 입장에서 계속 하면서 그 시야가 계속 좀 변해가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하나하나씩 그만큼 제가 견해가 작다는 거겠죠. 하나하나씩 플러스가 되면서 생각하는 흐름이 변화가 되더라. 그래서 오늘 생각이 난 건데 가끔 이제 한국경제TV나 이런 걸 보면은 한 몇 개월 전이었어요. 그 몇 개월 전에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하는 경제학 뭐 교수들이나 어떤 연구자들이나 이렇게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왜 인플레가 아니고 디플레를 걱정을 할까? 이런 의문점이 많이 들었고 그런 건 일부러 듣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 현재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그 물가가 계속 상승하면은 경제가 좋으니까 금리 인상이 될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막 퍼져 있던 유동성으로 인해서 자산의 거품을 만들었는데 그 거품이 붕괴가 될 것이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투자한 부동산이 몰락할 수 있다. 뭐 이런 시나리오인데, 그래서 저도 이제 독일의 옛날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공부하고 스스로 연구도 해보고 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을 우리는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을 우려해야 된다. 어, 지금까지 금리는 지금 예, 예. 지금까지 대한민국 금리가 2018년 11월 아마 30일이었을 거예요. 그때 딱 한 번 금리가 인상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옆으로 기거나 아니면 내려가거나 했는데, 그 다시 저금리로 돌입한 이유가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이 됐기 때문이잖아요. 어, 왜냐면은 다들 그거로 인해서 경기가 하향됐으니까 소비도 안 하고, 그거를 다시 촉진시키기 위해서 돈을 풀었던 건데, 만약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안 터졌다면 2018년 11월 첫 번째 금리 인상을 기점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갔을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부동산도 분명히 하락했을 것이고, 왜냐면 뭐 대출을 안 받았을 테니 당연히 자산 가격의 거품은 꺼지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렇게 됐을 것인데,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면서 다시 물가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물가 상승을 유도를 했고 돈을 무한정으로 찍어냈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코로나19 팬데믹이 약간 음모론적으로 일부러 터트린 거 아니냐라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건 재미삼아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고, 어, 그, 어, 지금까지의 그 부동산 정책이 지금까지 거의 수만이 나왔죠. 거의 30번 대책까지 나올 정도로 수많은 대책이 나왔는데도 근본적으로 부동산 거품을 잡지를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품을 잡으려면 근본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들 알고 있죠. 다들 거품을 없애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시켜야 됩니다. 금리를 인상시켜야 되는데 또 불구하고 그러지를 못하고 계속 한 번째, 22번째 계속해서 부동산 대책만 남발했어요. 결과적으로 잡지를 못했죠. 어,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게임 같은 걸 해도 우리가 그 끝판왕을 잡지 못하면 그 게임의 그 세계관은 무너지질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간 보스들을 잡았다 치고 끝판왕을 만약 안 잡았다면 어차피 중간 보스가 죽었으면 끝판왕이 다시 그 자리를 다른 놈한테 메꾸게 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 부동산 이 거품도 끝판왕은 금리인데 그 나머지 그 자잘한 중간 보스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양도세 뭐 기타 등등 무슨 뭐 여러 가지 어 뭐 임대주택 뭐 그런 관련 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중간 보스만 여태까지 건드리고 끝판왕인 저기 기준금리는 절대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거품이 많이 껴있는 상황에서 끝판왕을 건드려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가계부채가 1800조에 육박한답니다. 1800조. 아시겠지만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GDP 대비 그 가계부채가 세계 탑이에요. 이 가계부채 세계 탑이라는 거는 총 양을 갖다가 어떤 객관적으로 1, 2를 쓴 게 아니라 GDP 대비를 가계부채를 본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당연히 탑이라고 해요. 1위. 지금 가계부채 대비 저기 GDP 대비 가계부채가 세계 1위인데 지금 올해는 1800조에 육박을 하고 뭐 작년에는 1700조 뭐 재작년에는 1600조 1500조 어찌됐든 간에 지금 가계부채가 역대급으로 높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코로나가 터졌고 소비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소비가 돈이 시중에 안 돌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어떤 여태까지 이 1700조의 빚을 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은행에다가 이자도 내고 원금도 내야 되는데 만약에 물가가 떨어지고 소비가 없고 물가가 하락해 버리면 사람들이 그거 있잖아요. 경기가 상승한다는 어떤 그런 기대감보다 앞으로 경기가 떨어질 거야라는 그 공포심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자극적으로 훨씬 더 빠르게 전파될 수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디플레이션이라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소비가 안 돌고 디플레이션이 만약 발생하게 되면 아무래도 고용도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로 그 월급도 줄어들고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정으로 치면은 수입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소비가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음식도 덜 사 먹게 되고 뭐 테레비 한 대라도 덜 사게 되고 그리고 은행에서는 이자와 원금을 걔네가 받아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이자와 원금이 납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발생되고 그 이 빚을 낸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망하게 되면 덩달아 그 은행도 망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물가가 떨어지고 그 소비가 떨어지고 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점진적인 인플레이션을 원하지 않느냐. 소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비와 물가가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소비도 하고, 그죠? 그러면 소비를 하기 때문에 공장에서도 찍어서 물건을 만들게 되고, 그 물건을 만들게 되고 팔리니까 거기에 일하는 노동자도 월급을 주게 되고, 그에 따라 고용도 증가되고, 그리고 그 월급을 받은 사람들은 은행에다가 자기가 받은 빚을 갖다가 이자와 원금을 내서 갚아 나가더라. 예? 그러니까 점진적인 인플레이션을 원하지 디플레를 절대적으로 원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연준이나 이런 데서 인플레를 걱정하고 있다. 응? 근데 반대로 제가 볼 때는 연준이든 어디든 간에 인플레를
환영하고 있다라 이거예요. 인플레를 좋아한다 이겁니다. 계속해서 뭐 인플레가 오기 때문에 어쩐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은 사람들이 아, 인플레가 오는구나, 인플레가 올 수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머리에 주입시키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소비를 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지 않을까. 실제로는 걱정을 하지 않고 인플레가 오는 거를 좋아라 하는데, 반대로 걱정하는 듯이 계속 우리들의 머릿속에 세뇌적으로 인플레가 오는 거야, 물가가 계속 올라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각인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원래는 디플레가 오는데 인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거다. 여태까지 돈을 무한정으로 찍어냈습니다. 그죠? 무한정으로 찍어냈기 때문에 이것이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인위적으로 예를 들어 경기도 지역 화폐처럼 몇 달 내로 돈을 안 쓰면은 사라지는 것처럼 돈을 나눠주고 그걸 억지로 쓰게끔 만들어서 소비가 돌게 하고, 그리고 이 나머지의 충분히 저금리로서 푼 유동성이 돌고 돌아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돌아갔잖아요. 이것 또한 좋아했을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돈을 풀면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을 잡는다고 20 몇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남발을 했습니다. 그죠? 남발을 했는데 자꾸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끝판왕인 금리를 잡지 않고 계속 옆으로 세가지고 중간 보스들만 때려잡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끝판왕이 새로운 보스를 그 중간 보스 자리에서 계속 넣으니까 부동산 값은 잡히지 않고 계속 올랐던 거죠. 우회에서 계속 투자를 했으니까 말이죠. 그거 잡으면 또 다른 보스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부동산 값은 계속해서 올랐더라. 근데 만약 그 상황에서 얘네들도 알 거예요. 이 부동산 값을 진짜로 잡으려면 뭘 건드려야 되는지, 바로 기준금리를 건드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만 건들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저물가 소비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만 굳이 그런 어떤 빚이나 이런 거를 부동산 값을 거품을 막겠다고 해서 그걸 지금 현재 일부러 금리를 올려가지고 다른 나라는 다 가만히 있는데 그걸 막겠다고 우리나라만 단독적으로 실행해갖고 어떤 디플레이션을 맞아가지고 경제적 불황을 맞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기다린 것이다. 응? 뭘 기다린 거냐? 미국이 움직이기를, 전 세계가 동일하게 움직이기를. 그래서 만약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고, 좋으면 좋은 거고.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데 다른 나라 다 망하는데 그걸 보면서 걔네들이 하겠느냐. 뭔가 착각하고 계신데,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입니다. 자국 우선주의. 2008년도 리먼 사태 터지고 나서 금리를 올린 거는, 걔네들이 왜 그때는 점진적으로 올렸냐면은 그때는 미국이 지금 위험했잖아요. 미국에서 터진 그 리먼 사태로 인해서 다른 나라에 영향이 간 거고,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다 코로나 팬데믹 이런 것들로, 가계부채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다 지금 복합적으로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이때 2008년 이때 리먼 때는 다른 나라들이 성장함과 동시에 지네들이 시너지 효과를 받기 위해서 다른 나라 눈치를 봐가면서 금리를 올린 것이고, 이번에는 미국은 지금 말짱하거든요. 고용률도 증가하고, 최근에 고용률이 낮아진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서 고용률이 저조된 거고,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고용률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미국이 더 경제가 좋아지고 한다면 얘네들은 다른 나라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다른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금리를 올려버릴 겁니다. 뭐 이번 달에 올리고 뭐 바로 막 3개월 뒤에 올릴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흥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먼저 하기 전에 한 발짝, 얘네들이 양아치 짓을 하기 전에 한 발짝 선두적으로 올려버리자라고 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1700, 18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가 있는 현실에서
만약에 디플레이션이 찾아오면은 불이행이 여기저기 터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은행은 수입이 없으니까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국가의 존속이 위험한 상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플레이션을 인위적으로 만들자. 누가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돈을 풀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돈을 저금리로 풀어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서 일단은 경제를 올려놓자 이거예요. 인위적으로 소비가 돌게끔. 지금 겨우 이제 좀 소비가 돌게끔 좀 백신으로 인해서 뭐 그리고 여태까지 풀어놓은 돈들로 인해서 조금 경제가 호황으로 좀 들어섰죠. 조금 전에는 되게 위험했는데 지금 이런 상태가 왔으니까, 이런 상태가 오면은 사람들이 소비도 증가되고 이자도 내게 되고 원금도 갖게 되고 이런 식의 흐름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느 정도의 경제가 호황이 되면 조금씩 금리를 올려버리는 건데, 조금씩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게끔만 그런 식으로 하는 지금 작용이지 않은가. 그래서 어떤 미국의 어떤 사람은, 제가 신문 기사를 지금 기억을 잘 안 나는데, 그 사람은 지금 디플레이 베팅을 했다고 해요. 너도 나도 인플레 하는데 그런 이유가 이런 것이지 않나. 그래서 지금 연준은 인플레보다 딘플레를 걱정하고 있는데, 인플레를 걱정하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 그 시장에 인플레 걱정을 끼치면서 인플레는 당연히 올 것이야, 이미 왔어, 이런 식의 인식으로 주고 있더라. 그래서 소비를 촉진시키고 물가가 하락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디플레가 오면은 아무래도 시중에 돈이 돌지를 않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죠. 근데 어느 유튜버들이 하는 소리를 제가 들으면 기가 막힌 게, 인플레를 걱정하면서 돈이 시중에 돌지 않는 거를 걱정을 해요. 그건 뭔 경우인지 모르겠어요. 예? 디플레를 걱정하면서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 거를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기 어떤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달고도 참 여러 가지로 걸러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많이 알아야겠구나. 저도 잘은 모르지만 꾸준히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정리가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어떤 고민을 하고 경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현금 보유를 조금 늘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정리해가지고 좀 블로그에 올려보려고요. 머리가